가게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쉬운 투자가 빛을 발휘한 그런 하루였네요. 네. 시장은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만 뻔한 주식들, 네. 제가 항상 말하던 사람이 잘 안 찾던 뻔한 대형 싼 주식들이 대거 상승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네, 오늘 네. 지주사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다 우리가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네. 지주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수익을 내죠. 훌륭하십니다. 아니 쉽잖아요. 네.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아니 꼭 컬러풀한 뭐 옷을 입어야만 눈에 띄어야만 돈 버는 건 아니에요. 무채색 옷을 입고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뒤에서 조용하게 조용하게 벌수 있죠. 나 계속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그래 관심 없으면 내가 사줄게 뭐 이러면 때가 되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자회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지주회사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CJ가 11%나 올랐고요. 참 많이 올랐네. LG 5%, 삼성물산 4.5%, SK 3%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주사 강세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상장 자회사의 지분가치 재평가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이 두 가지를 뽑는데요. 먼저 SK 같은 경우에만 봐도 이제 SK 하이닉스, SK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모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SK 실트론 상장도 앞두고 있고요. 그게 큽니다. 네, 실트론 뭐 하는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일까요? 네, 웨이퍼 만드는 회사죠. 다 가졌네요. 네. 엄청난 지주상 같습니다. 아, 저거 상장할 거잖아요. 네, 상장 이 올해 해야 되겠다. 그 올해처럼 반도체 좋을 때 그럼 그 값어치가 얼마일까? 그렇죠. 이럴 때 야, 참. 네. 그러니까 참 SK 계속 그래도 제가 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얼마나 싼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지분 가치의 자사주, 브랜드 로열티 이걸 합산해서 산정한 SK 순자산 가치가 42.6조 원 정도인데 현재 시총이 21조 7천억 수준입니다. 제일 싼 주식 절반 중에 정도. 하나야. 네. 이런 주식도 뭐 여러 개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LG화학 지분 가치만 24조 원입니다. 네. 근데 LG전자, 유플러스, 생활건강, LG 상사까지 고려하면 현재 시총이 18조 5천억인데 이거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그렇죠. 싸죠.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작년 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보유 지분이 기존에는 20%만 보유했으면 됐는데 이게 30%로 올라가고요. 비상장 자회사는 4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자회사를 통한 이 배당 확대 기대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주사가 아주 좋았네요. 사실은 뭐 이제 자회사 가치를 본주에다 반영을 해야 되느냐는 걸로 한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침반님? 저는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할인을 쳐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상장이 돼 있을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다 상장이 돼 있을 주요 자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럼 할인을 좀 많이 해야겠죠.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사실은 옥상옥이잖아요. 그 이미 상장된 거 가지고는 있는데 이미 얘네끼리 이제 독립으로 뭐라 그럴까 그 영업과 이런 매출과 이런 프레임이 다 사업가치. 나와 있잖아요. 사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돼 있는데 이걸 또 땡겨와서 반영한다? 물론 일회성은 반영할 수 있죠. 이 회사를 팔았을 때 일회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가치는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이걸 한번 팔고 나면 또 현금 흐름이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 반영할 것이냐가 항상 고민이에요, 지주사. 근데 요즘 같으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지주사가 성장하면서 이제 배당을 향후에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배당 가치는 얼마이며 또 브랜드 로열티를 과연 얼마를 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강한 기업들은 오히려 상당히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좀 작은 지주사들은 배당률로서 환산시켜서 해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지주사가 알딸딸해 주식이 좀 어렵죠. 예, 그 부분이 알딸딸한데 여하튼 뭐 금융주 다음으로 금융주와 더불어 가장 싼 주식은 지주사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선. 네. 그리고 오늘 또 여행 항공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여행 업종은 일단 하나투어가 7%, 모두투어 5% 이렇게 올랐고요. 네. 항공주들은 제주항공이 12%, 대한항공이 7.6%, 예. 에어부산 7.5%, 티웨이항공 8%. 네. 네. 뭐가 다가오나 보다. 빨리 뛰쳐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반영이 되는 것 우리가 같습니다. 자꾸 파라솔 얘기하니까
반영이 되고 있네. 네, 사실 이 억눌린 마음이 엄청 크긴 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증시각도의 TV 읽는 법을 좀 알았나 봐.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어. 파라솔하니까 항공도 오르고 뭐 이거 위험해. 그렇죠. 네. 그러나 뭐 조단위 이상이야 뭐. 10조 이상은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조 이상은. 네. 그리고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그러니까 DICC라고 하죠.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이 소송에서 네. 투자자들을 상대로 승소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깜짝 놀랐는데요. 이 대법원은 DICC 투자자들에게 금액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깼습니다. 네. 네, 2011년도에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를 세운 뒤에 투자자들에게 3년 안에 이걸 중국 증시에 상장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예. 이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에셋 PE, IMM-PE, 하나금투, PE 등의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상장을 실패하면 투자자가 비상장 주식 소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권과 같이 묶어서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손실을 좀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반 매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20%만 갖고 있지만 이 대주주가 갖고 있는 80% 지분도 같이 팔 수 있는 동반 매도 청구권을 같이 걸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DICC는 중국 시장에 상장시키지 못했고요. DICC 공개 매각도 불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가 매각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를 안 하고 매각을 방해했다면서 2015년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방해를 했다. 그래서 DICC 지분 20%를 두산이 한 8천억 원에 사가라, 8천억 원에 사가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고요.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투자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상고심에서 다시 두산인프라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두산인프라 코어 매각했잖아요. 네. 이제 매각 진행 중인데 이 매각 자금을 그룹 유동성 확보에 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졌더라면 투자자들한테 갈 돈이었겠죠. 하지만 승소했더라도 과거에 약속한 동반 매도 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를 행사하면 두산인프라 측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서 오늘 이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장중에 좀 많이 뛰었거든요. 네. 한 9%, 1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다시 떨어져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한 2% 상승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AP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이사로 나왔는데요. 최근 발표한 이 엑시노스 2100, 이 모바일 AP 칩이죠. 이것과 함께 차량용 AP 강화를 통해서 비메모리 점유율 확대에 주력한다고 하고요. 네. 이 차량용 반도체의 역할이 뭐냐? 센서로부터 주행 정보, 탑승자 환경 등의 내외부 환경을 감지를 해서 네. 각 구동 장치에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독일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 NXP. 네,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후발주자인 이 삼성은 차량용 AP인 엑시노스 오토를 아우디 A4 모델에 탑재한 바 있고요. 네. 하만과 공동 개발한 이 5G TCU 텔레마틱스 컨트롤 유닛이라 불리는 이것을 이제 BMW 전기차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CMOS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오토를 출시를 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와도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시장 조사기관 IHS 마켓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38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21년부터는 크게 성장해서 2026년까지는 연평균 10% 속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한창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죠. CES 2021 여기서 GM이 아주 큰 돈을 쓴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2025년까지 30조 원을 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현대차의 계획과 좀 비슷한데요. 예. 수직 이착륙 도심항공 모빌리티 컨셉을 선보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반 물류 사업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메리 바라라는 GM CEO가 네. GM의 비전 세 가지를 사고 제로, 배출가스 제로, 교통체증 제로로 뽑았고요. 그 열쇠는 전동화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화지.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기반 이제 배송용 전기 트럭인 브라이트 드롭을 선보였는데요. 이 트럭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짐을 운반하는 EP1이라는 약간 운반하는 자율주행 머신 같아요. 그리고 이 EP1을 싣고 이동하는 전기 밴입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가 이 전기 밴을 몰고 배송지까지 이동을 한 뒤에 EP1을 딱 꺼내면 이 택배 상자들을 품은 EP1이 배송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혼자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EPO는 최대 90kg까지 실을 수 있고 초당 3m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스피드가.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체력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하루에 한 25%더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GM은 이 택배 시장이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93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도심 내 배송 차량 교통량도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트 드롭을 연말부터 페덱스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을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부터 돌아다닐 거 생각하니까 좀 시대가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나 싶습니다. 차에 싣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기 밴에 이 자율주행 운반 로봇을 싣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택배지에 도착을 하면은 이 운반 로봇을 내리면 거기 안에 택배 상자들이 쫙 담겨 있거든요. 그럼 택배 기사님이 알아서 가면 졸졸졸 쫓아오면 돼요. 네, 신기한 기술 같습니다. 네. 산동네는 어렵겠네. 네. 네. 오늘 산동네도 뭐 올라갈 수 있죠. 이게 계단 있고 이런 데는 좀 계단이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직 이착륙 그 머신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언제 로보틱스, 보스턴 로보틱스 네. 같은 거 계단 오르잖아요. 네. 그때 또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 전기차 쪽도 말씀을 드리면요. 네. GM이 이제 차세대 전기차 조종 플랫폼 얼티엄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완충 시에 최대 720km 주행이 가능하고 제로백이 3초 만에 3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고성능 배터리 확보에도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이 얼티엄 플랫폼으로 만든 첫 전기차 하머 EV를 연말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허머 EV. 네. 2025년까지는 30종의 전기차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 가격은 3만 달러 이하 전기차부터 10만 달러 이상까지 다양하게 구성한다고 하고 중국에서 연간 100만 대 전기차 판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메리바라 CEO는 이 계획 달성을 위해서 2025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후년부터 전기차의 군웅할 시대가 시작이 되는군요. 네. 네. 그러면은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 중요해지겠지. 네. 작년에는 전기차로 뽑았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뽑을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작년부터 계속 찾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넥슨 이 게임 회사잖아요. 이 여기에 지주사인 NXC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약 18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스페이스X가 작년 8월 2조 원 규모의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는데 이 NXC가 60% 지분을 가진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를 통해서 이 전환 우선주 인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주 NXC 대표는 게임 개발 일선에서 물러나서 비게임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유럽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했었고요. 이어서 미국의 가상화폐 업체인 타고미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노르웨이 유아용품 업체, 온라인 레고블록 거래 사이트 이런 데 인수하고 투자를 점점 비게임 분야에 늘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게임 자회사 중에 네오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영업이 1조씩 꾸준하게 현금이 계속 들어와서 이런 자금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규모가 커지면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회사를 잘 사야죠. 그 워렌 버핏도 규모가 커지면서부터는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고 사업가로서 완전 변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기업들을 유동성으로 어떤 기업들을 잘 붙여서 만들 것이냐 이게 진짜 자본의 흐름 같아요. 자본의 흐름이고 그다음 자본은 최대한의 효율성을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지만 옛날에는 개인들이 했던 사업을 결국은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그래서 뭐 그게 또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죠. 옛날에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CNN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측근에 따르면 이번에 부양책 규모가 대략 2조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부양책에는 현금 지급안,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금, 백신 유통 지원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바이든은 해당 이제 부양책 세부 내역을 14일 저녁에 미국 시간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내정자에 따르면 개인당 2,000달러씩의 현금 지급이 포함된다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까지 잡았으니까 하겠지. 원래 하원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하원에서는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채권과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될 건가? 오히려 떨어지다가
둘 다 이제 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반등을 한 상태예요. 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근데 또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어요. 아마 내일 아침 저희 미국 시장에서 잘하면 그 두 가지 모두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 아주 재미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태도가 드디어 조금씩 잽은 날리고 있어요. 테이퍼링 관련 잽을 날리고 있어서 과연 변화할 것인지 정말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슬슬 강세만을 외치던 이제 금융권들에서 점점 조정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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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월 달에는 이제 조정이 오는데 공매도 3월 달에 그걸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채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조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테이퍼링을 진짜 할 건지 말 건지를 시장에서 좀 겁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나 뭐 실제로 겁내기는 하지만 시장이 떨어뜨릴 정도로 테이퍼링은 안 한다에 저는 하나 걸고 싶습니다. 네. 사실 또 하나 이제 기추가 제목되는 게 있죠. 저희 증시각도 TV가 조만간에 크게 선전도 안 했는데 10만 달성하게 생겼어요. 네. 그게 대단한 거라면서요? 그런가 봅니다. 네. 10만 달성은 뭐 할 건데? 저희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야죠. 라이브. 네. 라이브. 그럼 질의응답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뭐 네. 개인적인 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이 주식 어떻게, 내 주식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 근데 좀 약간 그런 것보다는 네. 네, 하여튼 거의 대부분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아는 게 없어. 몰라요. 이래야지. 모른다고 몰라요. 해야죠. 네. 이래야지. 몰라. 네. 네. 네, 그러면 10만 되면 그렇게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야, 하루? 뭐 하루 한번 반응을 일단 보고 네.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그게 조금만 그쪽 방향으로 네, 가면 좋을 것 한번 같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빠르면 2월 초나 1월 말 아니다. 1월 말이겠네. 10만 달성 한번 이벤트도 뭘 한번 해볼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나침반 춤추기 뭐 이런 거? 그건 아닌데 저희가 일단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 하실 때 이렇게 고개 막 이렇게 돌려서 했잖아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이번에는 네, 한번 이번에는- 사전에 점검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해서 오후에 라이브를 하시자고요. 아침도 라이브를 해야 되나?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후에 한번 네,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어저께 저희가 우려를 좀 했잖아요.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지금 현재 2.5단계인데 2단계로 내려가는 걸 바라고 있는데 안 내려가고 2주가 또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오늘 좀 나왔는데요. 뭐 확정되는 결과는 이제 16일날 토요일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벌써 네.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 그냥 백신 맞아야 되겠어. 나오면 고민할 것도 나오면 없이. 네. 맞아야죠. 네. 네. 불안해 진짜. 예. 네. 토요일날 좀 좋은 소식이 나오길 그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